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토요 라디오 2회차고, 오늘은 허동 선배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모신 선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재학 중인 박동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백엔드 트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백엔드 개, 네, 말씀 주세요. 주로 백엔드 개발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SQLT 취득을 목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심화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데이터 분야 쪽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입학 전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먼저 중학교 때는 원래 어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중학생 때는 기계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부산 기계공학부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기계공학 쪽이 끌리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서 자연스럽게 그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부산 기계공학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당시에는 진학을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교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지금 부산 소마고에 다니고 계시다는 선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학교에 대해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선배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 학교에 다니는 선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후에 외부로 찾아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학교 정보를 찾아보면서 어떤 점에 제일 끌리셨었어요? 자, 당시에는 기계, 부기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도 하고, 기계공학 쪽으로 가고 싶었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이 인베디드 개발이었어요. 인베, 기계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다루는 인베디드가 저한테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베디드 개발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제가 원래 관심 있던 기계적인 요소랑 프로그래밍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입학 직후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릴게요. 입학했을 때 프로그래밍 경험은 어느 정도였어요? 입학 직후에는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었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처음이었고, 정보 시간에 순서도 그려본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로 진짜 완전 처음으로 접해본 게 여기 학교 와서인 거예요? 네, 변수나 반복문 같이 완전 기본 개념들도 거의 처음 접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코드랑 프로그래밍을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개념은 무엇이었어요? 아, 일단 프로그래밍 자체가 좀 낯설었고, 문법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는데, 자, 작성한 코드가 솔직히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지, 컴퓨터 어떤 식으로 실행시킨 건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초를 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프런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던 그 부들낙서라는 분이 올리신 C 언어 강의를 들었고, 책으로도 나도 코딩의 C 언어 입문책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기초를 익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학년 1학기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1학년 1학기 수업은 솔직히 어땠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1학년 1학기 때는 처음엔 생각보다 흥미가 크진 않았습니다. HTML부터 해서 CSS, 자바스크립트, SQL 같이 기초 과목들을 배웠는데
자드끼게 수업들이 그닥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흥미가 잘 안 생겼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직 개발 분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별로 흥미가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도 있으셨나요? 네, 당시에는 개발이 나와 잘 맞는 분야가 맞는가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잘하고 싶으면 이미 잘하는 사람 옆에 가서 배우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반에서 개발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리액트나 몽고디비 같은 것도 그때 처음 접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 따라다니던 친구가 저보고 그 리액트나 몽고디비 같이 그런 기술들을 좀 공부해보는 거를 권해줘서 네, 학교 도서관 가서 책 빌리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할 때 그 느낌은 어땠어요? 책 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았는데 GPT나 아니면 웹서치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 수업 외에도 제가 필요한 내용을 직접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름방학 때는 주로 뭘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제가 여름방학 때는 인프런에서 파이썬이랑 SQL이랑 플라스크랑 테스트 API랑 몽고DB 같은 기술들을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안 배운 거였는데 그 앞서 말했던 그 친구가 권해줬던 내용들을 좀 더 확장해 본 계기도 됐고 파이썬으로 아, 그 앞서 공부했을 때는 다 따로 공부한 느낌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공부할 때는 파이썬 바탕으로 다 연결해서 공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왜 미리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하셨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수업에서 그다지 흥미가 있지 않았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따라가는 것보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엔드가 재밌다고 느껴지셨나요? 네. 깊은 수준까지는 아닌데 서버 동작하는 거나 데이터 처리하는 거나 이런 연결된 게 좀 재밌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2학기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 구조 수업은 느낌이 좀 달랐다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졌나요? 아, 이전까지는 웹 기반 기술들을 주로 공부했으면 2학기 컴퓨터 구조 수업에서는 좀 더 재밌었는데 뭔가 1학기 때 배웠던 컴퓨터 구조 수업은 전자기초랑 더 가까운 느낌이었던 것 같았는데 2학기 돼서는 네, 2학기 돼서는 컴퓨터 내부 동작이나 이런 걸 더 넓게 잘 알 수 있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분야가 진짜 재밌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 있었나요? 한 가지를 꼽기는 좀 어려운데 자, 개발을 하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돼서 그런 순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컴퓨터 구조를 재미있게 공부했던 경험이 나중에 다른 공부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생겨서 이외에도 다른 것들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하고 있어.
아, 네, 잠깐, 뭐가 있었어. 그러면은 빅데이터 관련 책을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아, 제가 당시에 마용량을 좀 받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돼서 책들을 찾아보다가 빅데이터 관련 책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마용량 때문에 시작하시게 된 거네요? 네, 처음 계기는 마용량 때문이었는데 책을 읽어보면서 네, 마용량 때문만이 아니라 제 실제 관심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읽으셨던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아, 1년 안에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법이란 책인데 제목이 좀 어그로성이긴 한데 이 책을 통해서 SQL이나 ADSP 같이 자격증 공부나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목표를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SQL 자격증도 그때 취득하신 거예요? 책에서 SQL이나 ADSP 같은 자격증들을 추천해줘서 SQL 공부를 시작했고 2학기 학기 중에 취득했습니다. 그때 친구한테 잡탕으로 공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당시에는 분야를 별로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음, 그러면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나요? 아, 인베디드과랑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입학할 당시에는 인베디드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 모두 매력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제가,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는 인베디드과와 소프트웨어 개발과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나요? 자, 입학 후에 공부하면서 흥미를 느꼈던 것들을 돌아봤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들이 흥미를 더 많이 느꼈어서, 네, 인베디드과 말고 소프트웨어 개발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 백엔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당시에는 단순하게 백엔드가 프론트보다 더 다양한 개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엔드를 고른 김에 겨울방학 때 자바랑 스프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네, 자, 백엔드 쪽으로 공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나서 자바 기반의 스프링이 많이 쓰인다는 거를 이전에도 많이 접했었기 때문에 또 도서관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자바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으로 겨울방학 방학식 하기 전까지 좀 공부했었고 방학 중에 그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으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을 제가 알기로는 엄청 두꺼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나가셨나요? 어, 일단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으려고 노력했고요. 정해진 분량을 정해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당연히 많았는데 이거는 GPT랑 잘 대화하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어서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단순히 사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설계되었고 왜 이런 개념이 있는 건지 잘 설명해주는 책이었어서 꽤 긴 분량에도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학년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드릴 건데, 2학년 1학기 초에 전공 동아리 권유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솔직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지식은 꽤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실력이 부족한 게 드러날까 봐 걱정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론만 공부해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랑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1학년 당시에는 주로 개념 학습을 위주로 해서 그런 걱정들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셨어요? 3학년 선배들 깃허브 레포를 보면서 프로젝트 코드를 따라서 작성했었습니다. 그 코드 치면서 그냥 따라 친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해서 친 건지 좀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선배들 깃허브 코드를 따라 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나요? 처음에는 코드 양도 많고 어디부터 봐야 되는지도 좀 모호한 것 같고 잘 모르는 개념들도 좀 있어서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이것도 GPT랑 잘 대화하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 같은 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신 건가요?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배웠었는데 배우고 좀 써봤는데 스프링부트는 이후에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써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동아리에서 인프라 공부하는 친구한테도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어깨너머로 그 전공 동아리에서 인프라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어깨너머로 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2학년 1학기 때 읽으셨던 책 중에는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아, 네, 디자인 패턴의 아름다움이란 책인데 이게 기억에 났습니다. 이 음, 책이 코드를 작성하는 가치관 형성에 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전공 골든벨 1등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운 좋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평소에 기술 블로그나 개발 관련 글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자, 직접적으로 공부는 안 하더라도 좀 지식을 쌓을 수 있었어서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자주 보는 기술 블로그나 사이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기업들의 기술 블로그를 모아놓은 뉴코드스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턴십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런 인턴십 같은 거는 원래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근데 제가 인턴십을 그 3학년이 되기 전에 현장 실습 나가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지 하면서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네. 그 당시 저희 반에 있었던 친구인 서동훈이 저보고 여름방학에 인턴십 같이 지원해보자고 제안해줘서 같이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허동훈 선배가 제안해 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턴십 지원하는 과정도 수월했고, 느꼈던 감정은 당시엔 고마움을 느꼈었는데 지금까지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됐던 곳이 섬에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섬에어 인턴 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 경험하는 실제 회사 환경이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발이 좀 더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첫 실무에서 긴장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일해보니 어떠셨나요?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 조직 구성원분들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빨리 녹아들 수 있었고 학교 밖에서도 인정도 받으니까 무척 기뻤고 더 성장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턴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목표가 더 확실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확실해졌을까요? 네, 제가 실무에 나가서 직접 개발해보니까 다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반대로 제가 공부하거나 경험해본 게 실제로 활용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하고 공부하자. 네, 공부해야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인턴 생활 끝나고 2학년 2학기 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2학년 2학기에는 전공 동아리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뿐만 아니라 부스 운영 같은 활동들도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왜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협업도, 친구랑 협업도 더 해볼 수 있었고, 부스 운영 같은 거 하면서 더 많이 발표하는 경험들, 기회들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보보안 산업기사도 도전했다고 들었는데 왜 도전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정보 처리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나서 이게 산업기사가 있으면 다른 산업기사도 칠 수 있어서 네, 다른 분야들의 산업기사도 좀 따보자 하면서 찾아보다가 정보보안 분야의 산업기사를 동시에서 네,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학년 2학기 때 채용 지원은 얼마나 하셨나요? 아, 네, 10월 말부터 채용 공고를 찾아봐서 12월에는 60곳이 넘는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 겨울방학에도 인턴십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채용 지원을 하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었나요? 채용 지원을 많이 해보면서 일단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로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닌데, 지금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꾸준한 바탕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공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1학년 때는 제가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과정이었다면, 2학년 때는 이제 백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관심 분야랑 연결하면서 좀 깊게 공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한 분야만 파기보다는 연결되는 개념을 같이 익혔다고 하신 부분이 지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게 느껴졌는데 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신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를 공부하는 게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분야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학습을 하면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산 소마고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 하실 건가요? 어, 처음부터 자신의 진로를 완벽하게 정하려고 하기보다 계속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배우면서 조금씩 진로를 변경해 나간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회 이제 토요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했습니다. 박동현 선배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끝인가요, 이러면? 네. 마- 아, 잠깐만요. 복수로 받았던 줄. 아, 맞다, 맞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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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급하게 대타로 오다 보니까 이게 잠깐만요. 음, 확인해 보니까 이거 복스로 이번에는 받은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잠시만요. 네,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거에 그냥- 아, 네. 어쨌든, 질문. 네, 질문을 4개 받았는데 질문 하나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인턴십을 많이 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인턴십 많이 가는 방법은, 음, 일단 인턴십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좀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고, 마음 먹고 나서 계속 도전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절당하고 실패하거든요. 네, 그래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공부를 할 때 집중을 정말 잘하시던데 중간에 유튜브 쇼츠 한번 안 보고 어떻게 그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잠시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면 집중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나머지 2개 질문은 발표 때 나왔던 질문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토요 라디오 2회차를 정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면도 있었는데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현 선배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